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30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국 호텔입니다. 라이트가 처음 미국 밖에서 건물을 만든 곳이 일본이라는 게 좀 의외죠? 앞에 콘텐츠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라이트는 엄청난 일본빠입니다. 그 외에도 성격 나쁜 건축가의 원조가 바로 라이트죠. 그를 싫어할 만한 이유가 10가지가 넘는데 정말 그의 디자인만은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원래 제국 호텔은 1967년 철거되었고 남아있는 부분이 현재 나고야 근처의 메이지무라의 1985년이 되어서야 복원이 되었답니다. 제국 호텔이 처음 계획이 되는 시기였던 1910년대는 라이트에게 있어서 정말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라이트는 그 시기에 자신의 아내 친구였던 메리 보스윅이라는 유부녀와 이혼도 하지 않고 탈리의 신에 아주 살림까지 차립니다. 하지만 1914년 하이니 그녀를 도끼로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르는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그 사건에 대한 책이 팔리고 있을 정도로 그 당시 대단한 화제의 사건이었습니다. 제국 호텔을 보러 간 김에 메이지무라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965년에 오픈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영화 세트장보다도 못한 테마파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욕 한 번 할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여기를 출발할 때 숙소는 나고야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운전해 가면 40여 분 정도 걸립니다. 주차는 여기다 했습니다. 주차장이 다른 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때도 일정이 바빠서 일단 제국 호텔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쪽 입구로도 10여 분 이상 걸어 들어와야지 제국 호텔이 나옵니다. 제국 호텔의 입구는 이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열심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제국 호텔의 모습이랍니다. 원래 위치는 동경 왕궁 근처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이 여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메이지무라에 있는 제국 호텔의 남동 측 정면입니다. 원래 제국 호텔에서 복원된 것은 중앙 로비 날개와 앞쪽 연못 정도 밖에 되지 않네요. 그런데 이거 복원하는데도 15년 걸렸다고 합니다. 제국 호텔 남서쪽 좌측입니다. 아까 전 메이지무라 입구에서 들어오면 이곳이 먼저 나옵니다. 앞에 있는 원래 사전 조사 잘 안 하고 답사하는 편이라서 이 정도 밖에 제국 호텔이 남아있는지 이때 알았답니다. 바보. 북서쪽 배면입니다. 이쪽 보고 앞에 있는 정말 실망 많이 했답니다. 도대체 이게 세트장도 아니고 이렇게 뒤편을 마무리했다는 게 그렇게 완벽하는 일본 사람들의 성격도 많이 과장되었나 봐요. 배면 쪽의 창이 특이해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 즈음 라이트는 텍스타일 콘크리트 블록 시스템을 개발했답니다. 이 방법으로 패턴과 색상, 질감 등 다양한 블록을 라이트는 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이후 밀라 하우스와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 등에 적용되어 또 다른 라이트의 디자인 세계를 열게 됩니다. 아마 이 창의 테두리도 바로 텍스타일 콘크리트 블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면의 다른 창은 앞선 오크파크 홈앤 스튜디오나 유니티 템플, 로비 하우스에서 사용한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보이는 프리즘 글라스 타일을 아주 쬐끔 사용했네요. 아참, 라이트는 이 프리즘 글라스 타일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북동쪽 우측입니다.
일본인들이 원래 건물 관리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국 호텔 보면 그것도 편견이었나 봅니다. 외부 재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네요. 이 우측에는 정문을 제외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출구가 저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객실 쪽으로 가는 복도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었겠죠. 자, 그럼 정문부터 살펴볼까요? 제국 호텔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홀리 호크 하우스와 함께 라이트의 고데마야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아페이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라이트가 고데마야 디자인에서 영감을 가져온 것일까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답니다. 정문 옆에 있는 거대한 프리캐스트 블록입니다. 단순히 콘크리트 재료만 쓴 것이 아니라 색깔과 재질이 다른 재료를 저렇게 섞어버렸네요. 이 문양이 고데마야의 문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고데마야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들 하나 봅니다. 그런데 고데마야의 문양과 다르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 수옥 데커드의 집인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를 다룬 4번째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제국 호텔 연못 쪽에 있는 캐노피 기둥입니다. 콘크리트가 너무 까맣게 변해서 잘 몰랐는데 캐노피 지붕 옆에 있는 패턴은 홀리 호크 하우스의 장식과 비슷하네요. 홀리 호크 하우스입니다. 여기 이 장식 보이시죠? 제국 호텔 캐노피 장식은 음각이라면 홀리 호크 하우스의 장식은 양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캐노피에서 연못 쪽을 바라본 장면입니다. 양쪽 기둥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연못이 잘 보이게 계획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뒤돌아보면 바로 정문이 나옵니다. 이때도 회전문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그냥 활짝 열리는 여닫이 문이네요. 캐노피 디테일을 좀 살펴볼까요? 낮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밤에는 이것이 조명 역할을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캐노피 중간에 저렇게 긴 천창이 있는데 저렇게 아크릴 같은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문 옆에 창들입니다. 여기에도 프리즘 글라스 타일을 치사하게 찔끔찔끔 사용했네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프리즘 글라스 타일을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프리즘 글라스 타일을 타일처럼 사용했네요. 건물 모퉁이입니다. 저 텍스타일 콘크리트 블록 안쪽이 비워져 있는 것 봐서 저기도 밤에 조명빛이 새어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밤에 멋진 건물이었을 텐데요. 연못 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오브제의 장식 디자인은 몇 번 말씀드렸죠? 라이트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요. 유니티 템플의 이 장식 디자인처럼요. 안 비슷하다고요? 이렇게 뒤집으면요. 앞에 보여드렸던 홀리 호크 하우스의 지붕 장식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크파크 홈앤 스튜디오의 설계실 벽난로의 장식도요. 이런 것 찾는 것도 꽤 재미있지요? 연못 바로 앞에 있는 오브제입니다. 얼핏 봐서는 한국의 해시계 같기도 하고 지구본 같기도 하네요. 이 오브제는 복원할 때 새로 만든 것인가 봅니다. 제국 호텔 근처에 원래 사용했던 그 오브제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네요. 연못 앞 난간입니다. 텍스타일 콘크리트 블록을 정말 잘 사용하지 않나요? 밖을 많이 돌아다녀서 다리가 좀 아프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원된 제국 호텔의 벽면은 없더라고요. 치사하게실이. 남아있는 것은 이 부분뿐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서 정문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닥의 바너나치는 라이트가 자신이 시카고 스쿨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 입구를 들어가면 좌측에 호텔 리셉션 프런트 데스크가 있네요.
원래 제국 호텔은 엄청 크던데 규모에 비해서 프런트 데스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반대쪽에는 역시 벽난로가 있는데 복원할 때는 굴뚝도 없애고 그냥 모양만 낸 것 같습니다. 메인 엔트런스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있는 기둥입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타일 콘크리트 블록이 조명으로 사용되고 있죠? 정말 밤에 이것이 외부에서 조명으로 빛나면 정말 멋졌을 겁니다. 메인 엔트런스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메인 엔트런스에서 들어와 정문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너무 강해서 양측 기둥의 조명 효과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네요. 여기 복원할 때 내부 조명 컨디션을 좀 체크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메인 엔트런스의 좌측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쪽에 1층과 2층 중간에 여자 라운지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반대쪽 메인 엔트런스를 본 장면입니다. 원래 저쪽에는 메인 다이닝룸, 즉 대연 회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쪽은 복원을 못하니 저렇게 커튼을 쳐놓았습니다. 근데 커튼 색이랑 패턴이 좀 아니지 않은가요? 메인 엔트런스의 좌측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는 1층과 2층 중간에 이쪽에 남자 라운지가 있습니다. 남자 라운지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근처에 있는 의자입니다. 라이트가 직접 디자인한 의자라는데 오리지널인지 카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단으로 위로 가볼까요? 먼저 1층과 2층 중간에 있는 남자 라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자 라운지 쪽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이쪽은 예전에는 음수대로 사용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장식입니다. 남자 라운지로 올라가는 계단 위쪽입니다. 계단과 마찬가지로 층지어져 있네요. 여기는 텍스타일 콘크리트 블록이 아니라 금속 장식을 썼네요. 남자 라운지입니다. 이런 층 중간에 중간층이 끼어져 있는 것을 스킵 플로어라고 합니다. 스킵 플로어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물이 있네요. 바로 공간 사옥입니다. 유니티 템플을 소개하는 카프 채널 29번째 콘텐츠에서 설계실 천창이랑 유니티 템플 예배당 천창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일 처음 지었던 공간 사옥의 입구도 라이트가 좋아하는 시카고 스쿨 반원형 아치의 문입니다. 여기가 유니티 템플에서 소개했던 공간 사옥의 설계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드의 천창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제국 호텔의 남자, 여자 라운지 같이 스킵 플로어가 적용되었네요. 정말 보면 볼수록 공간 사옥에는 라이트를 오마주한 공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자 라운지 코너에도 저렇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네요. 눈치채셨나요? 아까 전 외부를 살펴보았을 때 혹시 이것이 조명이 아닐까 하고 했던 그 부분이요. 이제 확실하네요. 밤에 여기에 조명이 켜집니다. 정말 멋졌을 겁니다. 여기는 남자 라운지에서 보이는 3층의 발코니 부분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2층의 티 발코니입니다. 제국 호텔은 층이 스킵 플로어로 되어 있어서 층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층이고 이쪽이 2층 티 발코니입니다. 그런데 2층 카페도 이 단면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2층보다는 약간 바닥이 낮습니다. 2층 티 발코니입니다. 여기 화분도 라이트가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인데 오크파크의 주택들과 루커리 라이트 코트의 것과는 화분 재료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지금은 여기서 커피와 차 그리고 간단한 식사도 파는 것 같습니다. 의자도 라이트 것을 썼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식사를 못한 게 못내 아쉽다네요. 앞에 가요.
T 발코니에서 메인 엔트런스를 내려다본 광경입니다. 저기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싶었는데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참 앉아 계셔서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층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면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2층 메인 엔트런스의 우측입니다.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사실 메이지무라에는 방문객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이 안에서 본 사람들이 100명도 안 될 겁니다. 일본인들도 여기는 별로 안 올 것 같더라고요. 2층 우측 발코니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고대 마야 스타일이라는 것 잘 모르겠고 정말 무국적의 이 분위기 정말 라이트는 미워할 수 없는 디자인 천재인 것은 맞습니다. 2층 메인 엔트런스에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커튼 정말 눈에 거슬리네요. 저 커튼을 들치면 그냥 벽 나옵니다. 그냥 벽이요. 차라리 원래 다이닝홀에 사진이라도 걸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레이첼과 아페이가 대신 사진을 걸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다이닝홀에 쓸만한 사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록하는 일본인들이 왜 이런 사진조차 제대로 안 남겨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 꼬르비즈의 국립서양미술관도 최초로 지었을 때 사진을 안 남겨놓았더니 이쪽 발코니에서 2층 T 발코니 쪽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정말 조명 컨디션만 잘 했으면 훨씬 더 메인 엔트런스가 살아났을 텐데요. 발코니 아래를 내려다 본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은 아니지만 아까 전과 사진 감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왜 이렇게 개판으로 복원을 했을까요? 원래 제국 호텔은 이쪽의 방향이 북서쪽이던데요. 그러면 이렇게 내부 조명의 컨디션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냥 메이지무라에 빈 땅이 있으니 우겨 넣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장식 디자인 때문에 고대마야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되나 봅니다. 이게 욱스말 마야 시대 총독 관저의 고대마야 디자인입니다. 비슷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쪽도 살펴봐야겠죠. 모퉁이마다 스킵 플로어가 있어서 내부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기 탁자를 전시해 놓았는데 휙 지나가서 무슨 탁자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 제국 호텔에서 쓰였던 탁자겠지요. 처음엔 당구대인 줄 알았습니다. 이쪽에서 2층 T 발코니를 바라본 것입니다. 조명 기둥이 멋지지 않나요? 이 근처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3층 계단 모퉁이에는 이렇게 천창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 천창인가 봅니다. 이것도 메이지무라 제국 호텔 근처에 그냥 땅바닥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인들은 이런 것도 어디 잘 전시해 놓아서 보존을 잘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것 역시 편견이겠죠. 이제 여자 라운지 쪽으로 가볼까요? 여자 라운지입니다. 구조나 벽 장식 등은 그냥 남자 라운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여자 라운지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전시를 해놓았네요. 그리고 남자 라운지는 이상한 카페트를 깔아 놓았는데 여기에는 우드 플로링을 깔아 놓았네요. 여자 라운지 천장 디자인입니다. 남자 라운지도 똑같고요. 없어진 다이닝룸의 천장도 이와 같은 패턴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파가 드디어 비었거든요. 앞에는 여기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다시 한번 제국 호텔 내부를 느껴보았답니다. 저기로 나가면 지금은 북동측 작은 입구입니다. 원래 제국 호텔에서는 저리로 가면 객실동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 작은 조명들입니다.
라이트 느낌이 나죠?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좀 라이트답지 않은 디자인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국 호텔의 답사였습니다. 미국의 라이트 건축들은 제대로 복원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데 왜 일본은 이렇게 밖에 복원을 못했을까요? 생각보다 메이지무라는 외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메이지무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메이지무라를 돌아보기 전에 라이트가 왜 일본바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요? 라이트는 일본의 우키에요라는 판화 그림에 완전히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사들이다가 파산까지 했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이걸로 사기까지 쳤답니다. 그렇게 빠질 정도로 가치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고흐도 우키에요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서양 친구들의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여기까지 갈 때 렌트했던 차는 마츠다 디미오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갔을 때도 한번 마츠다를 렌트했는데 마츠다는 다른 일본 차보다는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차였습니다. 이 차가 1500cc라는데 글쎄요, 타보니 한국의 아반떼보다 작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했다고 했죠? 이쪽 입구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기념품 상점입니다. 입구에 있는 기념품 상점입니다. 느낌이 약간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기차역 같은 분위기죠? 이렇게 기차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 기차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시용입니다. 메이지무라는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여기는 안내판이 생각 이상으로 부실하거든요. 제국 호텔을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나고야 철도 변전소 건물이랍니다. 전형적인 근대 건축이죠. 이 목조 건물은 카나자와 감옥 중앙간 수소입니다. 내부를 못 보게 되어서 그냥 영화 세트 촬영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각문고라는 건물입니다. 앞에 가면 한글 안내판도 있는데요. 이상하게 구글 지도에는 이 건물이 잡히지 않네요. 내부에는 라이트의 주택 모형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주택들이 일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라이트 주택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내각문고 근처에 있는 일종의 전망대 같은 건물입니다. 올라가면 메이지무라 전체가 보입니다. 올라가면 한쪽은 카나자와 감옥 중앙간 수소가 보이고요. 한쪽은 이루카 호수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려고 여기를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나 싶네요. 세인트 폴 다이뮤즈 교회입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를 들여왔을 때 나타났던 한옥 교회와 비슷한 느낌이 났습니다. 교회 내부입니다. 목재로 제법 고디 교회 느낌을 내려고 했죠? 카나자와 감옥 정문입니다. 글쎄요. 딱히 왜 감옥을 여기에 가져다 놓았는지 궁금한 정도. 성 자비에르 성당이랍니다. 일본은 일찍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는데 이상하게 기독교만큼은 정착되지 못했답니다. 이 나라는 크리스마스도 휴일이 아닌 나라니까요. 네이브와 아일이 구분되는 전형적인 교회이네요. 다만 이것도 좀 성당 앞쪽에서 이루카 호수를 바라본 전경인데 만일 제가 여길 계획한다면 앞에 나무 심지 않고 그냥 호수가 훤하게 바라보게 만들 것 같은데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결혼식을 여기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결혼 사진들은 많이 찍으러 오나 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당 내부는 제법 성당처럼 꾸며져 있기는 한데 이 성당이 메이지무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메이지 시대 때 목욕탕을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일본 답사에서 느꼈다는데 정말 일본인들은 목욕탕을 좋아한답니다.
웬만한 호텔이나 모텔 모두 목욕탕이 있다고 하네요. 가부키 극장도 있네요. 가부키 극장 내부입니다. 앞에 있는 일본에서 가부키 극장 갈 일은 없을 테니까 이게 인생 마지막 가부키 극장 구경이랍니다. 일종의 잡화점 같은 것이랍니다. 니노미야 잡화점 같은 것. 그 옆에 있는 것은 이발소랍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머리라네요. 참 메이지무라 의미 없죠? 액세서리 잡화락이라는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 정말 너무합니다. 이 건물에는 일본군 병영이 이렇게 복원되어 있네요. 그냥 당당하게 일본군 병영이라고 밝혀놓던지 치사하게 액세서리 잡화락이라는 건물에 끼어서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자신들도 이렇게 군대 시설을 복원하는 것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본 답사를 다니면서 앞에 있는 이렇게 당당하게 전시하지 못한 몇 개의 전시장을 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메이지 시대 거리를 복원한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 없지 않나요? 여기는 일본인들도 잊어버린 공간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인이라도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지 여기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국 호텔만 아니래도. 그래도 신경을 안 써도 너무 안 썼더라고요. 이 건물이 메이지무라 때 일반적인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집들은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내부입니다. 한국이 온돌이면 일본은 다담이죠. 메이지무라는 꽤 넓었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타고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앞에 있는 일본 답사를 갈 때마다 큰 변화 없이 한결같아서 참 대단한 나라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세월 동안 어떻게 큰 변화가 없었는지 도리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네요. 그럼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이상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